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른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수학적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새로운 도구가 하나가 발견이 되면은 또는 출현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유용한 도구인지를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어떤 걸 공부했냐면은 마치 극한값에 대한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기본 성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 성질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네 가지 사칙연산을 생각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 AN과 수열 BN을 줄 겁니다. AN과 BN에 대해서 각각이 수렴을 한다라는 단서를 먼저 달아놓고 수렴하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는 실수여야 되겠죠?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두 수열의 합을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수렴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 마치 이 리미트 기호가 분배가 되듯이 이렇게 나누어줘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 개념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뺄셈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수열에 대한 곱에 대해서도 리미트 기호가 분리 가능하다. 언제? 수렴한다라는 조건 하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눗셈입니다. AN분의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정의가 되어졌을 때 리미트 기호가 이렇게 분모 분자로 나뉘어져서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분모가 0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자, 현재 지금 보니까 리미트 기호, 극한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치 사칙연산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적용되어지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리미트 기호가 수렴한다라는 조건 안에 리미트 기호가 각자의 수열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3으로 수렴을 하고 B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AN과 BN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냈어요. 3AN 플러스 2BN 마이너스 5라는 이런 수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이 수열은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이 뭘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3AN 플러스 2BN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일반항에 대해서 n을 무한정 키우면 어떻게 될까?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야죠. 덧셈과 뺄셈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가 적용이 가능할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3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빼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상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기호를 붙이나 안 붙이나 항상 똑같은 거니까 의미 없는 거죠. 자, 얘는 요게 3이고 요게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3, 3은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0이 만들어져 버리겠네요. 간단하지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항상 각각의 수열이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먼저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조금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수열의 구조가 드러난 형태에서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리미트 기호가 여기와 여기로 과연 분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극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은 고정되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값은 변합니다. 무한대로 변해나가요. 분자는 정해져 있고 분모가 상당히 큰 값으로 가고 있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우리 앞서서 함수 극한에서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이랬을 경우 얘는 무한소다 공부를 했어요. 그죠? 무한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극한값 가지고 있고 얘도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하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상수에 대해서는 리미트를 붙이나 안 붙이나 지워버렸군요.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버리겠네요. 간단하죠? 그죠? 자,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n분의 2 1 플러스 n분의 4 이거에 대한 극한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해서 덧셈 뺄셈의 구조, 현재 지금 곱셈으로 되어져 있는데 덧셈 뺄셈 구조로 식을 바꿔놓고 얘기를 꾸려나가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얘도 그렇고 둘 다 극한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당연히 극한값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미트 기호가 어때요? 분리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처럼 곱셈일 때 각자의 리미트 기호가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 내부에서도 역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3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상수에 대해서는 리미트 기호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됐고 무작정 커지고 있더라. 0. 고정됐고 무작정 커지고 있더라. 0.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3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겠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만 있으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게 무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실제 입시에서 자주 등장하고 학교 시험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 분의 3n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경우 일단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요령은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일단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넣었을 때 바로 값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을 해서 식의 변형을 해나가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빨리 계산하는 방법, 소위 편법입니다. 편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보충 강의를 통해 가지고서 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로 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1, 위에는 3. 그래서 3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리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자, 유리식의 경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해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그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로 띄어서 극한값을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 n제곱, 여기 n제곱. 간단하게. 그런데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분모의 차수가 크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구조라고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클 때는 무조건 무한수로 갑니다. 이렇게 무조건 무한수예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크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위에서 커져나가는 비율과 밑에서 커져나가는 비율을 했을 때 얘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얘가 그냥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한대가 되어져 버리게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부호만 생각을 해주면 어디로 가는지 판단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보충 강의 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봐야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n 루트 마이너스 n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넣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지?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한 규모와 이거에 대한 규모는 앞에 있는 게 더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무리식의 경우에요. 무리식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일단 유리화합니다. 무리식 형태에서 입지 못하니까 유리식의 형태로 바꾸어서 형태만 바꾸는 거죠. 성질은 그대로 놔두고 형태만 바꿔가지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얘는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에다가 유리화할 거니까 얘 친구라는 말이 적당한가요?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 식을 정리합시다. 정리를 하면 위에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 거고 밑에는 그대로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럼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니까 물론 유리식은 아니지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는 n에 관한 1차. 그쵸? 밑에 바르다 보니까 n에 관한 1차. 여기 무리식인데 얘를 빼놓고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큰 거니까 이거에 대한 차수를 생각을 해보면 n에 대한 2차. 그런데 제곱근 기호가 붙었으니까 1차. 그죠?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간단해졌네요. n에 관한 개수만 생각을 해보면 2가 되어지는 거죠. 여긴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계산할 때보다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네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얘를 사용을 하네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형태 봅시다. 이번에는 n제곱 마이너스 5n 같은 형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건 느낌으로 금방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앞에 있는 무한대가 뒤에 있는 무한대보다 훨씬 커요. 그럼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인가?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큰 영향을 주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빼면 그냥 무한대예요. 얘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 마이너스 n제곱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번에는 작은 무한대, 큰 무한대. 얘가 이 안으로 흡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무한대로 간다. 그런데 뒤에 있는 무한대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분의 1 무리식이죠? 무리식. 그럼 이 경우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아까 무리식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유리화하라 그랬었죠? 유리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의 루트 마이너스 n에다가 얘 친구. 이 자꾸 선생님이 친구라는 말이 습관이 됐나 봐요. 친구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네. 그럼 정리를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 보니까 n제곱 플러스 2n이고 마이너스 n제곱 있습니다. 분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나니까 밑에 n에 관한 1차 위에도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 이유로 n에 관한 1차 그쵸? 여기 이 n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n이 하나 두 개 있네요. 그래서 1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부 다 편법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념적인 문제로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수능 문제 같은 거 보면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허를 찔러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보충 강의에서 이런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과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